대한민국은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서 이 삼권 분립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새 정부에서는 그동안 조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공약을 통해서 제시한 5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조각을 마지막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그런 어떤 인사가 오히려 더 일만 잘하더라. 이런 식의 입법부의 그런 그 인사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제기한 그런 의견과 야당의 주장을 갖다가 일거에 무시하는 듯한 이런 여당의 태도는 심각한 삼권분립의 침해, 정말 이거를 무시가 아니고 무엇인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여당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법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협성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느니,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느니 그게 여당 의원들 입으로 나올 얘기입니까? 우리 입법부는 행정부 존중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또 사법부 존중하고 또 잘못된 것에서는 견제 감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태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예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입법부에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잘못된 내년도 예산 설계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따지고 수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대로 그대로 통과됐다가는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제발 현 정부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바로 받들어서 이번 우리 당에서 제시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내년도 나라 살림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정책위 의장님께서도 그렇고 뭐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너무 적확하게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우원식 대표가 한 이야기를 듣고 사실 좀 놀라기도 하고 한 말씀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일부터 지금 26일째 사실 거의 잠을 설쳐가면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원식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발목 잡기로 172건의 보류사업 25조 원이 보류되어 있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기재부 공무원이 예길이가 그동안 놀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간의 예산 개수조정 소위에서 저희들이 재정준칙에 어긋나거나 법적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과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보류를 주장하고 그렇게 보류된 것이 민주당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172건 현재 25조 정도가 걸려있죠. 민주당 172건 중 민주당 보류 요구 사업이 166개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소소위가 열렸는데 소위 과정에서 전액 삭감을 합의한 사업까지 다시 덜쳐내서 보류 사업으로 분류해서 재논의하자라는 상황까지 전개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어제 저녁에 소소위가 밤늦게 파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또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뭐 사례를 들자면 많습니다만, 지금 기순용사 관련하고 또 경무라는 이유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 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서민을 위한 예산이니까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을 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7년 44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년 예산에 40억을 삭감한 400억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을 예산이라고 강변하는 거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내년도 예산에 1,800억 정도 정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 등 몇 가지 주요 정점을 제외하고는 오늘 개수조정 소소위에서 감액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본부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국회 내에서 우리들끼리 국회의원들끼리 흐르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국민들을 상대로 한번 본다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그 여당은 민주당은 아직 예산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는데 전 지구당에서 읍면동에서 2008년 서민경제 예산 일자리 팍팍 가계소득 쑥쑥 일자리는 늘리고 가계소득은 올리고 이런 개념 2018년 소방대원 충원 예산 통과 시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최저임금 예산 3조 원 통과 시 사장님과 종업원 모두 행복합니다. 2010년 건강보험 예산 통과 시 우리 집 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2018년 기초연금 예산 통과 시 어르신들 월 25만 원 더 받습니다. 2018년 아동수단 예산 통과 시 만 5세 이하 월 10만 원 더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히 모르는 국민들은 보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바로 브레이크하도록 같이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퍼 쓰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는 문재인 예산은 국민 부담이다. 그리고 대책 없이 퍼 쓰는 문재인 예산 대한민국을 거들랍니다 하는 게 총칙적인 거고 그리고 각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원 하면은 공무원 정원 국민 혈세 2018년 1조 2022년 5년 뒤에는 6조 2050년은 327조 이렇게 하나씩 표시를 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러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대책을 올리는 국민 혈세 이뤄놓고 2018년 3조 2022년 10조 2050년 322조 하나씩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서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자체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삭제한 새마을운동은 되찾고 삭감된 50도 되찾겠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든지 참전명예 무공해 영예수당 이런 관련이라든지 또 경로당 쌀 전기료 냉난방비 이런 관련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구체적으로 그게 대응해서 걸도록 이렇게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 우리가 지금 방송이나 신문에 거의 우리 쪽의 입장을 써주지 않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원외위원장들이 같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부 핸드폰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핸드폰을 각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핸드폰에 앱을 우리 자유한국당 앱을 한번 구동해 주십시오. 앱 안 까신 분은 없죠? 전부 같이 구동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 홍보본부장도 제일 늦겠다. 내 귀를 깨뜨려. 내걸 내 귀 워낙 많이 깔려있어. 지금 자유한국당 앱을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고 원외고 당원까지도 전부 앱을 깔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 보시면은 바로 그 영상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도 앞으로 넣어서 예산도 들어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집중적으로 이제 해나가겠다. 그 밑에 보면 대변인 원내 대변인 정책 각 정책 관련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성명 그 밑에 알림 그 밑에 카드 뉴스 저장소가 있습니다.
한번 눌리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베트남에 갔다 온 것부터 우리 예산 관련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카드 뉴스를 각자 가지고 있는 SNS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국민한테 전파를,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전파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추가할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바로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본인의 사진으로 바꿔달라 하면 바꿔드리겠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밑에 보면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관련해서 한쪽은 영상이고 한쪽은 사진입니다. 이 세 파트가 들어있는데, 이 영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국회 영상을 찾으려니까 20일에서 한 달 걸립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뭐 원내는 어쩔 수가 없지만 원내 우리 그 위원님들께서는 그 페이스북 실시간 그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자체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자체로. 그리고 페이스북에 생방송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활용해서 직접 제작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보면 국감 관련 동영상 12편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내가 더 잘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이런 게 있다 하면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우리가 제작해서 넣을 테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지난번에 그 SNS 관련해서 지금 12월 중에 다시 한번 전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또 다시 한번 SNS에 대해서 그걸 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SNS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보고하는 체계가 좀 복잡했기 때문에 이걸 더 간편화시켜서 일주일에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여러 수단을 많이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최고 많이 된, 뭐 예를 들어서 팔로우라든지 클릭이라든지 최고 많이 된 것만 잡아가지고 앞으로 여하튼 그런 방식으로 좀 간편하게 해서 하여튼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어떤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견과 야당의 주장을 갖다가 일거에 무시하는 듯한 이런 여당의 태도는 심각한 삼권 분립의 침해, 정말 이거를 무시가 아니고 무엇인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여당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법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협성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느니,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느니, 그게 여당 의원들 입으로 나올 얘기입니까? 우리 입법부는 행정부 존중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또 사법부 존중하고 또 잘못된 거에서는 견제 감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태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예산 마무리. 한 말씀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3일부터 지금 26일째 사실 거의 잠을 설쳐가면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원식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발목 잡기로 172건의 보류사업 25조 원이 보류되어 있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기재부 공무원이 예결위가 그동안 놀았다, 이렇게 호도를 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간의 예산 그 개수조정 소위에서 저희들이 재정준칙에 어긋나거나 법적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과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보류를 주장하고 그렇게 보류된 것이 민주당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172건, 현재 25조 정도가 걸려있죠. 민주당 172건 중 민주당 보류 요구 사업이 166개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소소위가 열렸는데 소위 과정에서 전액 삭감을 합의한 사업까지 다시 덜쳐내서 보류 사업으로 분류해서 재논의하자라는 상황까지 전개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어제 저녁에 소소위가 밤늦게 파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서 이 상권 분립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새 정부에서는 그동안 조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공약을 통해서 제시한 5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조각을 마지막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그런 어떤 인사가 오히려 더 일만 잘하더라. 이런 식의 입법부의 그런 그 인사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제기한 그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입법부에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잘못된 내년도 예산 설계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따지고 수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대로 그대로 통과됐다가는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제발 현 정부는 삼권 분립의 정신을 바로 받들어서 이번 우리 당에서 제시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내년도 나라 살림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정책위 의장님께서도 그렇고 뭐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너무 적확하게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우원식 대표가 한 이야기를 듣고 사실 좀 놀라기도 하고